이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시작된 그 진영과 기존 전통 금융권 세력 간의 어떤 힘 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XRP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리플사에서는 이거를 지지를 하는데 왜 지지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리플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후드티만 입고 나오다가 지금 다보스 포럼에 와서 여기서까지 후드티 입고 다니긴 좀 그래서 양복을 입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다보스 포럼에 제가 좀 도착해서 주요 이제 참가 스폰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좀 흥미롭게 봤던 것들은 당연히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금융기관들 대부분 그런 느낌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전문가 펌들, 뭐 컨설팅 회사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도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펠런티어, 메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분위기라서 역시 이제 기술과 금융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두 가지가 결합된 디지털 자산도 당연히 미래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핵심적인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포럼이 이제 많이 열리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모두 전달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봤었고 들었던 거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구조화 법안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 가상자산이 어떻게 세상에 편입되는 지에 대한 출발점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들어봤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그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좀 정리해야 될 거, 코인베이스가 지지 철회를 했지만 지지 철회를 한 거에 대해서 뭐 백악관이 이제 비판을 했다 이런 거는 좀 그 풍문이라는 쪽으로 나왔고요. 이건 코인베이스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백악관이랑도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는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아는 이제 리플에서도 오히려 이걸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르다노 같은 재단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걸 지지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시대를 역행하는 거다라고 비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왜 XRP, 이제 리플은 왜 이거를 지지를 하고 코인베이스는 왜 이거를 반대를 할까라는 그 맥락에서 그 뒤에 돌아가는 되게 큰 싸움은 결국 이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시작된 그 진영과 기존 전통 금융권 세력 간의 어떤 힘 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코인베이스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원래부터가 뭐 정책에 어마어마하게 개입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쁜 법보다는 그냥 없는 게 낫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면서 기존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SEC냐 CFTC냐에 대한 관할권도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그 이후에 DeFi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역행할 수 있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XRP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리플사에서는 이거를 지지를 하는데 왜 지지하는 걸까?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플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XRP의 코인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친은행, 친정부 기관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XRP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제도권 금융사들이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진전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반가울 수 있고, 그 관점에서도 이제 좋은 관계를 이제 전통 금융권과 정부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불안전성부터 해소를 해보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일찍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아까 걸어가다 보니까 리플에서도 글로벌 이제 대형 투자은행하고 이제 같이 건물을 사용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좀 더 그 시간이 되면 들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리플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하고 있지만, 이게 저는 여전히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처음에 이런 것처럼 당연히 어떤 정반합의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는 너무 크립토 쪽에 가서도 너무 그 전통 금융권 위주로만 돼도 아무래도 출발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쪽의 타협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진짜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참여한 세션이 그 DMCC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의 CFTC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두바이 종합 현물 상품 거래센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금, 꿀, 커피, 뭐 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커머디티 상품들을 그 다루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CFTC 같다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곳인데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DMCC에서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보기 전에 이게 목적이 뭐냐, 결제용인 거냐,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를 가장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인들을 먼저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제,
이제 수탁과 같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미국이 이러한 실험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동의 모습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동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DMCC, 두바이에서는 DMCC가 주도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여전히 미국에서도 이걸 CFTC 이제 상품 관할로 볼 수 있는 그 논리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오늘 그 DMCC의 의장이 그 발표를 하는 그 패널 토론처럼 이렇게 본인 의견을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것은 두바이든 혁신적인 기술과 그리고 가장 큰 자본과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명확한 그 규제를 그 메리트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메리트가 있고 규제에 그만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 한마디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디파이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니면은 손 놓고 그냥 알아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게 아니라 디파이가 추구하는 목적별로 시행할 수 있는 주변 생태계를 만들어주면서 생태계를 통해서 목적성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지원하고 돕겠다라는 형태로 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열려있구나,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규제를 하기보다는 막지 못할 거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자라는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잠깐의 가설이긴 했지만 미국의 이제 구조화 법안도 이런 진통을 거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두바이의 DMCC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과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플레이어들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여기는 웹3 코인 중심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전통 기술회사, 전통 금융회사, 정책, 정부, 대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이제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일까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복도에 서서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잘 껴서 한 번씩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